뚜렷한 뭐 반도체 악재가 나온 거는 사실 전혀 없었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10에서 한 25%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조금 자금이 또 약간 이제 빠져나간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 보면 미국도 그 헬스케어, 뭐 네. 일라이빌리나 존슨앤존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뭐 시장을 이렇게 돈이 떠났다 이거보다 좀 단기에 급등했던 메모리 아니면 여러 AI 인프라 기업들을 좀 팔고 단기 차익 실현하고 좀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하자 이런 좀 심리가 음, 저는 좀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반도체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동이 결국 이걸 좀 만들었는데 워낙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좀 주가가 뭐 오를 때도 그렇지만 내릴 때도 이렇게 뭐 적게 빠지고 적게 오르는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차익 매물에도 좀 큰 폭으로 비교적 좀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7월에는 이유는 있었죠. 반도체에 네. 대한 의심도 되게 컸고 네. 이게 지속 가능하냐 뭐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채권만 막 찍어내니까 금리도 부담되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뭐 근데 이거는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고요. 어느 정도. 네. 거기다 이제 그 레버리지 매매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제가 이게 언론 기사나 이런 거 확인해 봐도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다들 썼더라고요. 뭐 음,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에 뭔가 상처가 날 만한 악재도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올 네. 만한 게. 그래서 이제 나온 거는 그냥 금리 부담. 근데 금리 음, 부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어서 전 핑계 갖고 네. 결국에 팔고 싶은 거죠. 매물이 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좀 팔자. 팔고 좀 약간 방어주로 이동하자. 네. 요런 좀 약간 시장의 선택 아니었나. 수급의 음,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이렇게 좀 상승한 가장 큰 배경은 중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음, 찍고 있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지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다카이치 음, 총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재정을 계속 푸니까 채권 찍어서 채권 많이 찍으면 채권값 떨어져서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잘 안 잡히고 있으니까 음, 인플레이션 쉽게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네.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 제일 큰 게 이거죠.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돈을 이제 채권 찍어내고 있죠. 막 채권 발행을 엄청 음, 하니까 결국 이제 자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금 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금리가 다 위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뭐 물가에 대한 좀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상승의 이유는 자금 수요에 의한 금리 상승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큰 악재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 음, 올라서 금리 오르는 거랑 네. 22년처럼 지금은 이 투자들이 다 그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도 갈 거고 나중에 실적으로도 잡힐 거고 정부가 돈 쓰는 것도 경기 부양 목적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이 사실 그렇게 저는 이번 금리 상승은 악재로 보진 않아요. AI 음,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음, 국내 증시에는 더 좋은데 네. 중간중간 이렇게 금리가 한 번씩 튀면 뭐 불편하니까 이 시장은 네. 불편함 느끼니까 그게 이제 한 번씩 빌미가 돼서 시장은 이렇게 한 번씩 누를 수 있다. 근데 S&P 500도 지금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최근에 그 높은 금리에도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네. 예. 그걸 보면 이제 물론 또 약간 2, 3일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금리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일부 반응은 하지만 저는 금리 가지고 이거 금리 높으니까 이제 하락장 간다. 조심해야 된다. 그 논리에는 좀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사이클이라서 네. AI가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된 사이클이라 과거에는 어쨌든 반도체 이제 메모리 보면 2년 좋다, 1년 나쁘고 막 이런 사이클이 매년 이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됐거든요. 네. 근데 그 주요 수요처가 애플 아이폰 같은 거다 보니까 소비재는 뭐 음, 수요 한 1, 2년 좋다 또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좀 그 사이클 따라간 건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사이클인데 이게 음, 왜 예측이 안 되냐면요. 데이터 센터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어져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네. 지어졌다. 갑자기 저 전쟁 끝나잖아요. 아마 아랍에미리트도 지을 거예요. 지금 음, 중단됐는데 거기도 지어야죠. 우리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지어야죠. 네. 규모도 엄청나고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가는 돈만 1기가와트짜리가
70조가 들어가니까 돈만.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그냥 하나 딱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 짓다가 저기도 지어지고 막 동시다발적이니까 수요 예측도 어렵고 수요가 예측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어디서 그쵸. 어디. 근데 공급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공급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니까 서로 달라고 해서 막 메모리값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음, 어제 한 보고서 보니까 28년도에 필요한 HBM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빅테크들이. 네. 그러면 지금 28년까지도 지금 수요는 계속 폭발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되게 어디까지 수요가 증가할지 예측도 어렵고 음, 이 사이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재단에서 이제 2년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 논리가 아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 공식 음,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 몇 년 갑니다. 이거를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냥 계속 이제 확인하는 거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음, 체크하면서. 근데 되게 오래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어야 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로봇 시장도 열릴 거고. 음, 수요는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 네. 휴대폰이나 PC를 대체할 수요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네. AI를 통해서 파생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이클은,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뭐 중간중간 진폭은 있어도 큰 흐름상으로는 뭐 꾸준히 계속 좀 저는 뭐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좀 단기로는 어쨌든 핑계든 아니든 국채 금리의 흐름을 쪼끔 봐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예. 예측하겠어요? 예측은 못 하죠. 근데 너무 어려울 것 높아져 같아요.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국채금리가 지금이 만약에 고점이라고 치면 네. 지금 사는 게 맞잖아요. 그쵸. 참 그게 참 어려운데.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그것도 수 이런 없는 거죠.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 국채금리 높으니까 나는 확 낮아질 때까지 안 해야지. 이런 예.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저는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국채금리가. 음. 국채금리가 급나가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저는 경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 상황에서 갑자기 급나간다. 뭔가 문제 생긴 거죠. 이제 뭔가, 음. 그러면 AI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AI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 조달, 아, 나 더 이상 안 할랜다. 이러면은 이제 굳이 자금 수요가 필요 없으니까 네. 금리 확 빠져버리겠죠. 그렇네요. 그런 게 있고 또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빠지잖아요. 네. 경기의 지표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안 좋으면.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금리가 급나간다고 해서 이게 좋을 건가? 그것도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음. 금리 수준이 박스권이죠. 뭐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 등락 정도 거듭한, 최근 계속 그렇잖아요. 네. 뭐 10년물 금리도 4.4에서 4.7 여기 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네. 정도 레벨에서 오히려 머무는 게 시장이 음. 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더 좋은 거 아닌가 해석을 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금리가 뭐 4.75면은 사고 4.4 가면은 금리가 이제 올라갈 일 남았으니까 여기서 주식 팔아야 되고 뭐 이걸 어떻게 또 정확히 맞추겠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금리 가지고 전 플레이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장 보이는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가 좀 중간이 없더라고요.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뭐 미국 보면 그쵸. 특히 나스닥 ADR, 하이닉스 ADR 변동이 크니까 네. 이건 좀 감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막 급나가고 막 이런 거는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지난 음. 7월처럼. 네. 예, 그때는 이제 뭐 레버리지 청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청산됐으니까 뭐 어쨌든 오늘도 빠지고는 있지만 변동성은 예전보다 많이 준 건 사실이거든요. 또 음. 지금도 보면 낙폭을 하이닉스도 많이 줄이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시장은 7월보다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일부 변동성은 좀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극에 달했던 변동성은 뭐 저는 사실 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 지금 매출들은 네. 나오는데 아직 돈 벌긴 좀 어렵고 대량 양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음. 로봇주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계속 이제 시장을 검증하겠죠. 이 회사가 제대로 양산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네. 현대차가 이제 로봇 만들 텐데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음. 이제는 사람들이 두루뭉실하게 로봇 좋습니다. 언젠가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반응이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밸류체인에 속하고 그거를 어떤 핵심 부품을 양산해서 공급해서 앞으로 얼마 벌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확인하면서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음.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히 좀 냉정해졌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뭐 젠스낙 만난다고 이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좀 아. 시장은 바뀌었고 고런 이슈는 현대차도 끝났다. 예,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로봇을 이제 보여주는 걸 떠나서 네. 얼마나 양산을 제대로 공급망을 갖춰서 만들 거냐. 요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요런 시스템들을. 그럴 때 이제 저는 주가들이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음.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현실이죠. 로봇을 음.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 네. 테슬라 아시겠지만 대량 생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지 음. 말고 그래야 이제 의미 있게 로봇주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할 텐데 네. 그 회사는 대량 생산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음. 언젠간 하겠죠. 할 텐데 그걸 제대로 안 보여주면 올라가도 결국 다시 빠지고 이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 네. 보실 때도 좀 잣대가 좀 바뀌었다는 거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유니트리랑 뭐 대적할 만한 기업은 사실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음. 예, 그 영역 오히려 저는 뭐 관심을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네. 보여주는 거죠. 로봇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상장을 해서 저렇게 대량 양산 네.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공급망 같은 것도 다 공개될 거고 이제 상장 기업이 되니까 음. 이제 매출도 다 완전히 다 알려질 거 아니에요. 네. 전망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중국과 이제 완전히 경쟁하고 막 이러면 수급을 좀 뺏길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유니트리 상장은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걸 음. 통해서 이제 그 주가 반응을 보면서 로봇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걸 좀 보여주지 않겠냐. 라고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그 뉴스 있는 기업들은 아까 하나이로스에 호재 나왔고요. 뭐 K9 네. 뭐 미국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쵸. 있으니까 네. 그리고 LG엔솔과 삼성SDI는 지금 ESS 전망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미국 음. 데이터 센터 쪽에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니까요. 바이오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미국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메모리만 맨날 이제 우리가 바라봤는데 네. 메모리 좀 올라왔으니까 일단 팔고 미국처럼 눈길을 돌리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시장은 망가졌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수는 네. 빠졌지만, 지수 낙폭은 있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7월과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 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어쨌든 아 8월은 회복의 장은 아직은 이어지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음. 일단 계속 지금 코스피는 싼 구간이고 뭐 회복의 구간이고요. 메모리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해소가 됐고 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상반기에 보면 다 메모리에 쏠렸던 수급이 지금 실적도 보니까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음. 화장품도 좋고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눈이 좀 많이 돌아가겠죠. 다른 곳으로. 네.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 혼자 가는 그런 장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8월까지는 좀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 다시 근데 이제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강세장은 결코 이렇게 확산되면서 안 가거든요. 네. 강세장의 특징은 무조건 쏠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특징 자체가. 그래서 음. 뭐 9월이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다시 반도체로 쏠리면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되지만 그때는 또 쏠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안 가는 종목이 훨씬 많아지겠죠. 지수는 네. 올라도. 그렇게 음. 보고 있고, 다만 8월 말까지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도 보이면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니까 동반해서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오르면 한쪽 빠지고, 네. 그런 좀 약간 박스권 장이죠. 그런 장으로 8월 말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사실은 근데 바이오가 좋은데, 근데 네. 실적은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네. 실적만 보면. 근데 음. 바이오는 회복을 좀 할 것 같지만 여기 아직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직 반도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도체 소부장을 저는 가장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랑 이제 2차 전지 여기가 이제 음. 2순위 네. 이렇게 코스닥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